이거는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인간에서 천국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그죠? 근데 이 정체성은 똑같은 정체성이야. 이 정체성은 뭐냐면은 인간으로 영원히 동물로 독사의 자식으로 머무르는 거야. 이거 자동차가 정체됐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이게 정체성. 그러면 이렇게 정체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정체성을 여러분한테 심어줬어. 이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게 분명한 거, 목적이 분명한 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 맞아.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놈들이 있어 없어?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야. 요것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은 왜 인간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냐면은 얘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사한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야. 맞아. 따먹은 자들을 나는 심판하러 왔고 예수는 은혜 베풀어 왔어. 그렇지? 그러면 이 정체성에 빠진 자들, 이게 여러분들이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체성을 하늘을 배신하고 그걸 먹었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야. 이게 독사한테 넘어간 거야.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은 신인한테 가야 될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어. 맞죠? 요거 정체성이 있는 거야. 같은 정체성인데 반대지. 알겠어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천국이야. 이거는 지옥이야. 들어가요. 천국과 지옥이 이해가 가죠? 이 정체성은 여러분이 이미 백공맹패하고 축복받은 자는 이 정체성,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 알았죠? 성령 세례 받은 자. 이거는 독사의 자식들, 신인을 만나지 못한 자들, 정체성에 빠져있는 자들. 맞죠? 같은 정체성이라도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을 아까 예수가 이야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은 악한 놈의 입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 안 그래?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미 가난한 것 같지만 세상을 다 가져버렸어요 여러분. 응? 오케이. 네.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체험 사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오늘은 내가 강의가 토요 강의하고 좀 비슷해져 버렸어. 에? 그 이해하죠? 왜냐면 어제하고 연장선상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네, 이서연님, 네, 체험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에 사는 66세 여성 이서연입니다. 1년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뚜렷이 보이지 않아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난시 백내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건조하고 상처가 있으니 일주일간 약물 치료하고 다시 검사한 후 수술 날짜를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렌즈를 양쪽 눈이 모두 난시이기에 한쪽 눈에 125만원짜리, 양쪽 눈이라면 250만원이라 하며 미리 정해야 신청한다고 하기에 저렴한 것으로 신청을 하고는 일주간 약물을 정성스레 넣고 신인님 에너지를 받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너무 건조하다 11호에 다시 검사해보자 하며 의사 선생님께서 왼쪽 눈은 굳이 난시 렌즈를 하지 말고 30만원 실비보험 처리하는 렌즈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열심히 안약 넣고 신인님 맥내장 에너지 받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참 이상하다. 검사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바뀔 때에는 의사의 양심상 오른쪽 눈도 굳이 난시 렌즈를 하지 말고 왼쪽 눈과 같이 30만원짜리 렌즈로 실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분명 뿌옇게 보이고 그리 이중으로 보여서 많이 불편하였었는데 신이님의 백내장 에너지 받고 난시가 없어졌고 이중으로 보이던 글씨도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술 받기 전 천사님, 저를 도와주시는 의료진 모든 분들께 광채가 되어 수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허경영을 계속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님의 에너지 덕분으로 4월 26일 왼쪽 눈 수술 받고 4월 27일 오른쪽 눈 수술을 통증 없이 잘 받고 수술 비용만 부담하고 퇴원하여 열심히 약 복용과 물 안약 4가지를 정성스레 사용했습니다. 수술 후 눈에 물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세수도 머리 감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큰아들이 머리를 감겨주는 효도를 받아보았습니다. 5월 2일 병원에 가니 간호사는 돋보기 안경을 쓰셔야 해요. 한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하더니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며 세수와 머리 감는 것도 도전해보세요. 한다. 그리고 연고는 더 이상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월 6일 토요일에 보자면서 눈이 건조하니 물약 신경 써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신이님께서 강의 중에 블루유를 눈에 넣어도 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안약 빈통에 블루유를 넣고 눈에 넣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뿌연 블루유가 눈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면서 그래도 신이님께서 눈에 넣어도 된다 하셨으니 넣자 하고는 눈에 넣고 보니 다른 안약처럼 눈에 스며들어 눈이 깨끗하게 보이며 건조한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아도 깨끗하게 잘 보이며 눈 때문에 큰 걱정을 했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블루유를 먹고 눈에 넣어서 그런지 눈이 건조하고 가렵고 한 증세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이님의 축복 덕분입니다. 신이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다음은 송정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사는 송정희입니다. 신이님 축복으로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2023년 6월 24일 12시경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1500번 버스가 부산에 도착할 때쯤 2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문 쪽으로 가길래 내리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입구 쪽에서 비틀비틀 하더니 쓰러져 눕는 상황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며 119 부르라고 소리치는 사이 저는 다가가서 아가씨를 붙잡고 광채 들어가라, 광채 들어가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허경영을 큰 소리로 10번 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기절했던 아가씨가 조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허경영을 외쳤는지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기사님이 도로에서는 위험해서 길 옆으로 차를 대고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다시 한번 힘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기사님은 빨리 119 불러야 되겠다며 아가씨를 어떻게든 들어서 앉히려고 했었지만 축 늘어져 무거운지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가씨 어깨에 손을 대고 광채 들어가라, 광채 들어가라, 허경영 계속 외치니까 옆에 친구는 창피한지 하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사람 살리는 일인데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하면서 허경영을 계속 불렀습니다. 염라대왕이냐 신이님 에너지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광채 들어가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허경영을 다시 10번 넘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가씨가 제대로 눈을 뜨고 스스로 의자에 앉는 게 아닌가요? 속으로 휴 다행이다 하면서 보는데 이제는 머리까지 고쳐서 묶고 혈색도 좀 돌아오더군요. 옆에 계신 기사님은 놀라운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떻게 하신 거죠? 하길래 허경영 유튜브 꼭 보세요. 허경영 신이님의 축복 받으면 누구든지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사람 살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연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유튜브 꼭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그리고 아가씨는 잠시 후 제 발로 걸어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어디든지 의사가 아니라도 사람 살리는 허경영 신인님 축복 능력 세계 최고입니다. 최강입니다. 허경영 신인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 김장원 박사님께서 체험 사례를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심장내과 분과 전문의를 한 지가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임을 만난 지가 5년 됐고, 신임이 그 에너지 체험단에서 제가 영상도 하고 막 했는데, 오늘은 그 심장마비 환자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제 체험단 그런 거 본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2월 달에 종료 강연장에서 그때 심장마비 온 거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죠, 그죠? 그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이 많으신 고문이 뒤로 갑자기 어깨 적히면서 목을 적히면서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제가 바로 갔죠. 제가 원래 직업이 그래 놓으니까 그때 제가 맥박을 만져보니까 맥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인님이 그때 이제 보시고 눈 마주치고 밖에 이제 데리고 나서 쉬라고 이제 경호원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경호원이 이제 데리고 졸음 강력 밖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때 제가 맥박을 만져보니까 맥박이 그때 안 들어오면 제가 심폐소생술로 들어갈라 했거든요. 근데 맥박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도 들어오고 그게 있었고 그 후에 시인님이 이제 축복 주고 나서 우리 신경외과 원장님 계신 분 아침에 수술하려고 이제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막 수술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원장님이 다 물러서고 그때 강체 넣고 나서 이제 심장마비가 들어왔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이 돼가지고 심장마비가 들어온 케이스였고 그 후에 작년 겨울에 그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인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때도 제가 심폐소생술 딱 들어갈 때 강체에 넣고 나서 한 10초 만에 심장마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맥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오고 의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외래 보는 중에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 방송이 떴어요. 원내에서.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빨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다른 의사 한 분이 와서 마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몇 초 전에 와서.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환자 발목을 잡고 강체에 들어가라 하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한 10초 지나서 환자가 호흡을 하더라고요. 호흡을 하고 이제 맥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본 거하고 제가 느낀 경험을 보니까 거의 10초를 안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초 내에 거의 이제 호흡하고 맥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체험과 경험을 사실 우연히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가 참 그래 흔하지가 않고 사실 이제 요즘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은 의사가 직접 안 해요. 응급구조사라는 집이 있고 그리고 그 병원마다 CPR 팀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팀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방송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게 돼 있어요. 달려가고 주로 이제 저 같은 심장내과 의사는 이제 지도 감독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한 응급구조사가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데 시인님이 그 축복받고 이게 강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경험하면 많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시인님을 알리고 홍보하고 느끼는데 사실 시인님의 에너지 불로 이유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며칠, 몇 주, 한 달 그리고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심장마비 환자에서 강체 놓고 하는 거는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그 심장마비 환자를 접하는 응급구조사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119 대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면 바로 느낄 수 있죠. 여기 이제 심장마비가 오면 여기 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한 의료진들이 한 10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팀이 그 속한 팀이 한 5명, 거기에 주변 팀이 해가지고 거기 한 30분, 1시간 동안 엄청난 인력, 물자, 시간을 투여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강체 넣어주고 금방 도는 거면 엄청난 거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응급실에 부하대가 되고 여러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들은, 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은총, 사랑, 영성, 신앙, 이 12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는 사람을 보면 그냥 바로 강세가 들어가라, 아니면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잡고 말만 하면 일어나. 알겠죠? 잡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죽으란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분명히 심장이 다시 뛴단 말이야. 이거를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응급구조사 할 때 신인의 말을 들어야 돼. 이 내한테 세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인공호흡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인공호흡하면 몸을 버려요. 그리고 전기 충격기가 심장을 아주 삶아버려. 그것도 오래 못해. 삼수가 찍은 줄 알았지, 안 찍은. 어디? 요거. 쓰다 보면, 이 휴자로 써놨네. 나도요, 이 글자를 빨리 쓰는 버릴 수 있어. 강의하면서, 오라락 쓰다 보니까 뭘 빠뜨려, 이렇게. 여기는 삼수가 빠졌지? 요 채자를 쓴 거야. 정체성. 이게 준비하고 쓰는 게 아니라 마음 말하다가 막 쓰니까 이런 걸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냥 글자를 몰라서 빠뜨린 게 아니야. 쓰다가 보니까 휴게소에 갔다가 마누라가 안 나왔는데 마누라 항상 뒤에 앉으니까 타고 있는 사람 가다가 부부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는 수가 있어. 아니 뭘 정류장에다 놔도 부산으로 가버려. 그래서 있죠. 한참 가다가 여보,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 번호가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게 빠뜨린 거야.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몸체자야. 이런 정체성이 여기 빠져 있어. 이게 99.99%. 인간들의 99.99%가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 있는 자는 하늘 위에 온 자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렇죠? 네, 오늘 질문도 더 많고 또 체험 사례도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혹시 함양에 계신 요거 분인가요? 한 개씩 던져줄 거예요. 함양에서 오신 분 계세요? 함양, 고향이 함양. 경남 함양. 산삼축제 들어보셨어요? 20년 전에 만난 사람 처음입니다. 왜 그걸 만들었냐면 지금 우리 이게 신임님 하시는 일과 일맥상통한 일을 해온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게 농민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맨날 이게 땅에 있는 자는 하늘 위에 온 자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렇죠? 네, 오늘 질문도 더 많고 또 체험 사례도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회장님 불러서 한 사람 이야기야. 한 말씀.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혹시 함양에 계신 분인가요? 요거 한 개씩 던져줄 거예요. 함양에서 오신 분 계세요? 함양, 고향이 함양. 경남 함양. 산삼축제 들어보셨어요? 20년 전에 만난 사람 처음이다. 왜 그걸 만들었냐면 지금 우리 이게 신인님 하시는 일과 일맥상통한 일을 해온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게 농민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맨날 이게 당에 당파 싸움만 하지 진정으로 국가 국민을 사랑하는 의정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마을중앙회 이수승 총리님을 찾아가서 대한민국 제일 가난한 군 한 개를 추천해주면 총리 새마을중앙회 회장 임기 3년 동안에 제일 부자 도시로 바꿔드리겠다. 생명과학 기술을 가지고 바꿔드리겠다. 해서 이제 함양에서 제가 돈 벌면 돼요. 근데 제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장내 삼유로 알려진 것을 그 중국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 산삼사에 기술량자를 넣어서 산양삼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전국 임야에 농민들이 산삼을 심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이 억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운동을 벌려나갔던 게 참고로 저는 식물 복제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피 한 방울로 에이즈 이게 유방암 각종 암을 진단하는 이런 진단 키트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은 또 여러분들 이 지금 꽃 이런 난들도 저희가 복제를 합니다. 씨를 심는 게 아니고 조직 배양을 통해서 배양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쓰는 3단 환 그베라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 꽃 20년 전에 원래 이만한 거예요. 지금 이만합니다. 제가 농가에다 공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그래서 함양군의 접목이 됐고 함양군이 대한민국 산삼의 메카가 됐어요. 근데 정치하시는 군수 한 사람 바뀌지니까 2등 하던 군수가 1등 되니까 전임 군수 한 거 무조건 다 잘라버리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전 무지 억울하기도 하고 거기 천억대 돈과 저 20년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저 농가 돈 버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올바르게 정치하면은 이렇게 어떤 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걸 보여주는 모델로 그게 했는데 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 30년에 우리 신인을 만났어요. 그 인연이 쭉 이어오다가 이제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신인님 말씀을 여러분 이 광경을 아마 1000번 이상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 인연이 이제 하늘에서 그 인연이 이제 맺어져 가지고 우리 유엔봉산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영리즘 업무는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회공헌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신인님 우리 매주 종로에서 뭐 하시죠? 네, 모르고 하시죠. 매일 하지요. 그게 돈이 많은 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100억대, 10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일 그런 행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달, 두 달, 길면 1년, 2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수십 년간 평생을 바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저희 단체에 이게 1970년 유엔에 가입되었고 1971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만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수석부총재로 이제 저희가 모시고자 할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반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교회 장로회, 저 지금 현직 장로회,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같다. 이단이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남들이 사기꾼, 도둑놈, 사이비 뭘 하거나 그분이 그러한 피해를 준 당사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게 나 앞에 데려와 보시라. 여러분, 선지자, 선구자, 선각자 이런 분들은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예수도 그렇고 부처도 그런 거예요. 그 시대를 앞서가니까 그 시대에 있던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가 볼 적에 여기 신이님이 이단이고 사이비고 사기꾼 같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게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 봐요. 이 아까 기독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신님 많이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천국 가는 조건이 너희가 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에. 두 번째 두드리고 구하는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행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지금 신인을 안치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제가 처음 여기 제랍 앉아 있어 보니까 많은 말씀을 신인님께 직접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밥을 하면은 쌀보다 돌이 많아요, 쌀이 많아요. 가끔 돌이 들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돌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돌 하나 가려내면 되지요. 우리가 설악산을 볼 적에 설악산 멋있지요. 그 멋있는 설악산 안에 들어가면 부러진 나무도 있고 작은 잡초들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설악산 보면 누가 좋아해? 설악산이 좋아요? 설악산을 보는 우리가 좋아해? 자, 신인님을 보는 우리가 좋을까요? 신인님이 좋을까요? 우리가 좋지요. 그러면 신인님 아까 10년 있다가 여기 가신다면 어디를? 그럼 우리도 같이 가면 좋은데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그럼 가시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안 돼요? 잡아야지요. 그러면 신인을 안치하는 그분들을 누가 막아요? 신이 막는 게 아니고 누가 막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그를 믿는 분들이 순교, 선교 이런 말씀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당백의 심정으로 이제 신인님을 안치하는 세계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아까 버스 속에서 그 어려운 이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내는 사람, 주위의 친구나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도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신인님을 보호하고 이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유엔 단체에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에 모시고 난 뒤에 세월이 이제 한 10개월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이제 역전돼 가지고 4분의 3이 찬성 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니까 저기 우리 봉궁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10원 100원 내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지금은 강의를 안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끝났지만 저 고려대 의대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아까 피 속에 있는 항원과 항체와 나노 기술이 있어야 각종 암을 피 한 방울로 잡아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뭘 만들어도 이거 말고도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들어도 대한민국 식품법상 이 안에 어떤 양리적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못해요. 답답해요. 답답해도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지요.
많은 인상 사례가 나올 겁니다. 예, 의심스러우면 인터넷에 산삼 대통령, 산삼 아버지, 산삼 명인 치면 제 이름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쭉 검색해 보시면 제가 장사꾼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장사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목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려서 이게 빨리 봉도 만들고 또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내는 것도 하지만 우리 건강도 챙기고 우리 이웃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생명공학이니까 이렇게 싼 거예요. 산삼 한 뿌리 몇 억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직배양 산삼 줄기세포 생각하신대요. 그걸 통해서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양이나 사포닌 양이 이건 대한민국 어떤 제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 많은데 이거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검색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드시고 건강 다 챙기셔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신이님의 뜻이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전체의 뜻이 일당 백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의 노선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하세요? 다시 공감하시면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신이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요. 이것보다 더 적게 우리가 일당 100명씩을 이렇게 다 모집하면은 신님이 가시고 싶어도 못 가요. 맞지요? 못 가요. 아유, 우리 이사장님은 산삼의 우리나라 대부예요. 대부만 아니라 정치 선전도 잘하시겠어. 대한민국의 저 방송국에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나 봐. 아니 저 우리 이사장님을 그 저 방송국에 앉혔으면은 그 뭐야 시청률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저 방송국의 그 뉴스 앵커 했으면 뒤집어질 뻔했네. 우리 회장님 이름이 안현식 회장님이야. 알죠? 아니 산삼 대통령, 산삼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우리나라 애국자 중에 애국자.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런 걸 산업화하는데 너무 국가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 팍팍 지원해야 돼. 지원해서 개발한 비용은 전부 그냥 대줘야 되는 거야. 그러죠? 돈 벌 일 많아요. 신인이나 우리 여기 이사장님을 국가가 만약에 쓸데없는 벤치에도만 대지 말고 대줬더라면 대한민국은 산삼 저 배양한 걸로 수출해서 세계 돈을 끌고 올 수도 있어. 앞으로는 생명공학, 영성산업이 지배해요. 뭐 반도체 가지고 안 돼 이제. 알았죠? 우리 그 무료급식 전화가 그 몇 번이지 한번 띄워봐. 우리 그 저 전화번호 하나 해놨지. 그 뭐지 그거? 여러분들 전화 돌리나? 핸드폰 잡도록 해요. 나는 매일 핸드폰을 많이 돌려. 뭐 돌리냐? 그 뭐 아프리카 어린이들 뭐 이런 재단에 많이 가잖아.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무료급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지금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이런 데는 전화 한 번 돌리면 10,000원, 5,000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씩, 5,000원씩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화번호 좀 올려봐. 내가 외우기 좋게 해줬죠? 060-708-8888. 왜 이렇게 했냐? 60대는 괜찮아. 60대는 0살부터 60대는 괜찮은데 70대, 80대 70대, 80대를 팔팔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태는 호주머니 돈이 떨어진 노인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팔팔하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뭐냐? 이 팔자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70대, 80대. 외우기 쉽죠? 70대와 80대에게 팔팔하게 해준다. 알았죠? 그것이 우리가 아까 사단 이야기 했죠? 사단 이야기 했을 때, 이 뭐야? 이거 왜 안 지노? 사단 이야기 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거 알겠죠? 이거야, 이거. 알겠죠? 척언지심이야. 이 척언지심이, 이게 우리가 노인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야. 내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나 요 기와집에서 버는 걸 매월 1억 몇천씩 몰입금씩 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요? 그거 내가 모아놔서 아마 1년이면 15억이야, 10몇 억이. 그러겠죠? 척언지심, 그죠? 이게 무슨 지심이야? 이게 허판이 좀 이상하다. 수어지심이죠?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사양지심. 알겠죠? 이 사양지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내가 써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12지심. 12지심. 알겠죠? 이것이 맨 앞에 있는 게 척언지심이야. 남을 척언하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우리만 먹으면 되지만. 근데 실제 이 회장님, 우리 이사장님이 저 산삼 사업을 그렇게 군에다 했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국민은 다른 지도자 앞에 있던 사람이 한 거는 싹 무시해버려. 지속성이 없다는 거야. 선진국하고 차이점이 그래. 그래서 앞으로 저런 걸 고쳐야 돼. 국가에서 산삼 이런 걸 해외로 많이 그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산삼이 많이 알려져 있어. 인삼이 많이 알려져 있죠? 코리아 진생하면 세계 넘버원이에요. 근데 코리아 산삼은 홍보가 덜 됐어. 알았죠? 그거 하신 분이 우리 이사장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산삼을 안 하시고 정치인 했으면 아주 잘했을 거야. 방송국 앵커 했으면 우리나라 최고 앵커 돼가지고 그냥 다 잡았을지. 근데 유엔 봉사단 이사장이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 있어. 가족 같아. 가족같이 이렇게 참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실 분인데 산삼에 빠져가지고. 알겠죠? 자, 우리 후원회에서 060-708-88 70대 80대가 888하게 번호 괜찮죠? 이걸 명심하도록. 예, 그래가지고 1인당 후원 한도가 35만 원이야. 통신사의 후원 한도지. 이거는 며칠 한 달 거예요, 뭐야? 한 달에 35만 원 이상 안 되네. 이게 블루의 체험 사례가 왜 올라오노? 알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사장님이 만든 블루를 오늘도 샘플을 줄게요. 이거는 블루산삼. 요거는 특징이 먹는 즉시 얼굴이 좋아진다는 거. 이거 금방 효과 있겠죠? 왜? 이게 액체로 돼 있잖아. 흡수가 빨라. 맞아. 이 산삼 뿌리 씹어 먹는 거하고 틀려. 그러니까 요거는 액체가 돼 있죠? 오늘 이거 먹고 집에 간 사람, 안 간 사람 차이가 있을 거야. 이거 진한 거요. 자, 이거를 하나는 던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던져볼게. 재밌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오늘 한 지역을 던진다. 던진다.
돈 날라가네, 돈 날라가. 아니, 앞에 앉은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구만. 이게 멀리 던진데도 멀리 안 나가. 아, 이거. 하여튼 뒤에 있는 사람 못 받은 사람은 사 먹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뭐 날라오기를 기대할 필요 없어. 그저 사 먹으면 돼. 알았죠? 그래서 많이 사면은 우리가 봉공 짓는데 도와주죠? 우리 이사장님이 또 일정 지분을 우리한테 주잖아. 그 우리가 그게 뭐 몸에 좋고 짓고 좋죠? 다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오늘 이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앞으로 아마 국가에서 이 산삼 배양을 적극 권장해서 산삼이 앞으로 생명공학 시대, 삼성바이오 법인 만들었죠. 이런 시대에는 뭐 전자제품보다는 이런 게 우리 민족한테는 좀 맞아. 이런 걸 우리가 상품화해야 우리 한민족이 번성해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미래의 큰 사업이야. 큰 사업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사를 보고 있어요. 알았죠? 이것이 우리나라 광고법이나 약사법이나 이런 걸 바꿔서 산삼에 관한 국가가 특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산삼의 그 중요한 성분들을 제대로 뭐 알리면 그게 뭐 무슨 식품법에 걸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걸 홍보해서 앞으로 우리 세계화해야 돼요. 내 영성사업은 말할 것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저 영성사업이 저런 물질과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 우유도 마찬가지잖아. 우유도 나와 연결되니까 되죠? 모든 것이 하늘궁에 신인의 이름이 붙으면 그거는 그냥 날개가 달리는 거야. 자. 네.